최근 급격히 늘어난 예언 및 계시들과 고대의 예언들을 모두 종합해서 연구하다 보니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 한국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되었던 진짜 영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1부 대전환이 시작되는 징후들.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기후 이상. 최근 들어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1년 동안 지구가 약 10m씩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의 길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곤 했습니다. 지구가 조금씩 삐딱해진다면 당장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기후 변동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인류의 식량 생산, 산업구조, 국제질서 등이 유지될 텐데 만약 지구 자전축의 변화가 극단적인 기후를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폭염과 가뭄 혹은 한파와 폭우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며 세계 각국이 자연재해에 휩쓸리는 시나리오는 이미 비현실적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바로 이런 과학적, 물리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구가 스스로 새 질서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인류가 대변혁을 맞는다라는 예언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중세시대 시계 종말론이라고 비웃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과학적 사실과 예언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미스터리와 운세의 교집합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첫 포문은 과연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변화인가 아니면 커다란 흐름의 시작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2025년 전으로 못 박아왔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예언과 글로벌 위기, 지구 환경 변화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유행했던 코로나는 이미 전 세계를 한 차례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고 아직도 그 여파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브랜든 빅스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2025년 예언과 결부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치명률이 코로나19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미국이 다시 한번 봉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모든 물자와 생활 필수품이 동인하며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다 라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 전염병의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 인류를 위협해왔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브랜든 빅스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예언가들의 기록에도 커다란 역병이 온 나라를 덮쳐 막대한 사상자가 나온 뒤에야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은 슬슬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예언가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볼까 합니다. 2부 동양의 세거장 예언가와 타너 스님. 1. 메이 엠펑의 시선. 17세기 중국에서 본 2025년. 먼저 중국의 예언가인 메이 엠펑. 그는 17세기 무렵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대도하던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을 겪었고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미래를 통찰하려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예언서로 추정되는 문헌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큰 변혁이 동방의 반도에서 시작되리니 이는 800년 만에 찾아오는 대운의 시작점이다. 라는 언급인데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후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으나 해석자들은 이를 21세기 중반 전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메이 엠펑이 7번째 날에 전쟁이 멈추고 붉은 태양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고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일종의 상징이나 비유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언급할 남사고와 정북창의 예언 역시 7일이라는 기간을 강조하고 있으니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이 엠펑이 한반도를 오랫동안 분열된 나라가 결국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고 묘사한 부분 또한 흥미롭습니다. 명, 청교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그냥 작은 변방 국가로 인식되었을 텐데 정작 예언 속에서는 마치 핵심 무대처럼 그려진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2025년 무렵
혹은 그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질 대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남사고와 정북창. 다음으로 조선시대 예언가 중 가장 유명한 인물 둘을 언급해야겠습니다. 남사고와 정북창입니다. 남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과 전승이 많지만 한설야, 남사고 비결 등으로 유명해진 예언집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예언 속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많습니다. 붉은 달 아래 흰옷을 입은 이가 나타나리니 이때가 곧 용이 무트로 솟구치는 시기다. 라는 대목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통일이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거기에다 일곱째 날이 지나면 바람이 뒤집히고 온 백성은 새 하늘을 보게 되리라. 라는 문장은 앞서 이야기한 메이엠펑의 7일 전쟁과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과연 이 7일이라는 기간이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실제로 짧고 강력한 어떤 충돌, 예컨대 군사적 충돌이 7일 만에 종식되는 상황을 예견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정신적 혼란을 말하는 것일까?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들이 동일한 흐름을 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북창은 그 예언의 신비로움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됩니다. 그는 별자리를 연구하지도 않았고 풍수지리를 파지 않았는데도 마치 귀신이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도취감으로 큰 혼란이 닥친 뒤 동방에서 흰옷 입은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를 해하려 하는 모든 세력은 땅에 엎드러진다. 라는 스산한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일부 문헌에서는 이를 성인의 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북창은 특히 조선의 국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세가 될 때에야 진짜 을사년의 저주가 끝나고 뿌리 깊은 분열이 해소되리라. 는 구절도 자주 회자됩니다. 이 을사년이라는 표현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을사년이 1905년 을사늑약과 연결되어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사실상 허용한 굴욕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을사년의 기운이 이제야 비로소 끝나면서 2025년 이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식의 해석도 있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을사년의 숙명이 풀려야 조선이 온전한 나라가 된다. 라는 한 문장이 예언집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21세기 중 특정 연도로 비정된다는 거죠. 3. 탄어 스님의 경고, 백일의 어둠과 한반도의 역할. 조금 더 가까운 현대에 와서는 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탄어 스님의 예언도 화제가 됩니다. 탄어 스님은 대한민국이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하겠으나 그 전에 100일 동안 어둠을 겪는다. 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탄어 스님하면 어려운 불경 해설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남긴 말 중에는 미래에 관한 통찰이 꽤 많습니다. 2025년 무렵 통일이 온다. 그 전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혼란 등 100일 정도의 큰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이 된다. 물론 기록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이 2025년인지 아니면 조금 앞뒤로 다른 해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탄어 스님의 발언 2025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탄어 스님이 말한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표현이 브랜든 빅스가 말한 20일 이상 봉쇄 조치 혹은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극단적 사회 봉쇄와 오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00일과 20일은 수치가 다르지만 상징적으로 약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극심한 혼란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탄어 스님을 포함해 메이엠펑, 남사고, 정북창 등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운과 미래가 폭발적으로 변하는 시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놀랍도록 2025년 전후라는 예측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바이러스, 지구 자전축 변화, 기후 이상이 겹쳐 있다면 그 혼란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 되겠죠. 3부 2025년 그리고 한국에 나타날 영웅의 정체는 1. 왜 영웅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예언이나 미스터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전쟁, 역병, 기후 대위기 같은 초유의 혼란에 맞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동양의 옛 예언서들은 이 인물을 흰옷을 입은 자 혹은 파수꾼, 지도자 등으로 불렀고 현대판 예언가들도 권능의 지도자가 등장한다 또는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웅을 정치 지도자, 즉 대통령이나 군주 같은 존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영웅은 결코 전형적인 정치인이나 무력 지도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브랜든 빅스는 신의 보호막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적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무너진 사회 질서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죠. 타너 스님도 권능의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다는 설이 있듯이 결코 과거의 형태와는 다른 리더상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2025년 영웅의 특징. 첫째, 과거의 틀을 깨고 나온다. 기존 정치판이나 권력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둘째, 스스로는 권력욕이나 재물욕이 없어 오직 대의를 위해 움직인다. 셋째, 군중이 그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엉뚱한 사람 정도로 치부되거나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혼란 속에서 뜻밖의 돌파구를 열어 보인다. 다섯째, 신적인 보호나 영감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5가지 특징 중 일부는 마치 전설이나 신화에서 말하는 영웅 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든 동양의 고대 신화든 혼란기가 극에 달했을 때 출현하는 영웅이나 구원자는 늘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위기가 닥치면 영웅이 나타난다는 스토리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를 궁금해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무명이지만 머지않아 놀라운 행보를 보일 새로운 리더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사고 정북창의 예언을 따르는 분들은 흰옷 입은 자가 백성을 구한다는 표현에 비추어 한국의 전통적 상징을 몸에 두른 인물이 통일과 제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예언 속 영웅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까? 아직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실제 정치, 경제, 사회적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글로벌 질서는 과거의 냉전 체제와 또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려 합니다. 기축통화나 경제 패권의 중심지 변경, 신기술 경쟁 그리고 점차 커져가는 안보 위기 등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뉴스들 투성이입니다. 혹자는 현재 한국에는 그런 영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를 바꾼 인물들은 대개 혼돈의 절정에서야 비로소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중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조롱받는 경우도 많았죠. 동시에 영웅은 개인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각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2025년에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열망하고 그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인물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국가 차원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국민이 스스로 영웅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4부 예언들이 교차하는 대전환의 해. 자, 그럼 정말 2025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예언과 미스터리 요소를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적, 우주적 측면, 자전축 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 지구가 스스로 변환기에 진입하면 대형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정치, 군사적 측면, 동아시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잠재적 군사 충돌. 여러 예언에서 7일간의 전쟁, 붉은 달, 하늘에서 내리는 불길 등의 표현이 등장. 빠르게 시작되어 단기간에 끝나지만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충돌 양상. 한반도의 국군, 분단 상태를 청산하고 통일 내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결정적 시기가 2025년 전후라는 견해. 타너 스님의 100일간의 어둠 후에 찾아오는 빛, 남사고 정북창 메이 옌펑의 800년 만에 대운. 새로운 영웅, 지도자의 등장. 기존의 권력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 또는 구원자적 인물. 전통적 군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재앙을 극복하도록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도자. 한국 한반도에서 이러한 영웅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음. 종합해보면 2025년은 단순히 달력의 연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전환을 맞이하는 분수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에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앙의 전조가 나타나면서 급박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죠. 동시에 한국이 놀라운 부흥을 맞거나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오니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5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막연히 신경 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대개는 그러면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감상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또 좋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지구 자전축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비하려면 우리의 생활이나 산업 구조를 조금씩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글로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치료제 개발과 의료 인프라를 늘리는 등 대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지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는 조금 더 유연하고도 평화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운이 좋아진다거나 2025년 예언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극단적 분열이나 내부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단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역학 사주 분야에서도 2025년을 주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간지지의 흐름상 2025년이 이전의 주기를 청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역학을 맹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운세 관점도 다각도로 겹치다 보니 더욱이 2025년이 미스터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예언대로 될 테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많은 예언서나 영적 지도자들은 경고하듯 말해왔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흐름을 알면 그 길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혹시 예언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6부. 또 하나의 예언. 2025년 진짜 한국을 살릴 영웅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메이앤펑, 남사고, 정북창, 그리고 타너 스님, 브랜든 빅스 등 다양한 예언을 살펴보며 2025년 예언의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보려 합니다. 바로 2025년에 진짜 한국을 살릴 영웅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예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나 신비주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예언을 현대판 점성술사 혹은 서양 쪽 예언가 그룹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5년을 전후로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위기 또는 국내 대혼란이 한번 크게 폭발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권력자는 이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다. 뜻밖의 인물이 기존 제도권 밖에서 빠른 속도로 부상한다. 이 인물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한다. 재정과 외교, 군사적 판단 등에서 기존 관료들과 완전히 다른 구상력을 제시하여 오히려 다급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결국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무렵 사람들은 이 인물을 한국을 살린 영웅으로 부르게 된다. 믿거나 말거나의 스토리 같습니다. 기존 정계 인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전혀 생뚱맞은 사회운동가, 기술혁신가, 종교계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은 특히 청년층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쏠린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20대, 40대 계층에서 크게 일어날 것을 가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동양 예언 속 키노 입은 존재 혹은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현실에 구현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해외 오컬트 또는 인터넷 밈 같은 취급을 받다가 실제로는 그냥 유야무야 사라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이미 여러 번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운동, 경제 성장, K-팝과 K-드라마, IT 벤처 붐 등등 사회적 동력이 폭발할 때 신선한 에너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온다면
어딘가에서 전에 없던 영웅이 등장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과 질문. 이제 이야기를 맺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예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황당무계하다고 느껴지는 대목도 있었을 것이고, 이건 심상치 않다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2025년이라는 해는 지구 자전축 변화나 기후위기,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 질서,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 격변 등과 맞물려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말 큰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 폭풍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말처럼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선택권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서를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울 속에서 비친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바로 그 지점을 고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2025년을 살아남고 더 나아가 번영으로 이끌 영웅은 거창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는 법입니다. 누가 합니까? 정말로 혼돈의 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한국과 세계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길고 복잡할 수 있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어떠셨나요? 2025년 예언이 단순히 괴담이 아니라 나름의 역사적 맥락과 여러 예언자들의 기록 그리고 현대 과학적 발견까지 엮여 있다는 점이 흥미로우셨는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뉴스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조금은 비주류적이고 신비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미스터리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맹신할 필요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예언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미래를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계기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2025년을 맞이한 현재 뉴스에서 들리는 지구적 재앙, 전쟁 위기, 새로운 바이러스의 가능성 등은 이미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구구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진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그래도 중요한 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안내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혹시 중간중간 다소 어렵거나 낯선 표현이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흥미롭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가장 예지력이 높았던 3명의 스님, 고려 말 대선 승보우 스님,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 그리고 고려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 이들이 언급한 2025년 을사년 한국 구군에 대한 기묘한 예견이 담긴 기록과 전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긴 흐름으로 묶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사찰의 고즈넉한 문을 두드리듯 천천히 그리고 세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스님 각각은 다른 시기,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언을 남겼다는 시점은 모두 혼란과 변동의 시대였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고려 말이든 조선 중기이든 혹은 고려 중기이든 나라가 요동치고 민심이 흉흉해질 때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목소리를 찾았고 그때마다 저 멀리 산중의 사찰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시대와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새 스님의 예언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분열 속에서도 통합을 모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국가의 운세와 백성의 미래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고려 말 대선승 보우 스님의 깨달음과 2025년 국운. 먼저 고려 말 대선승 보우 스님을 떠올려 봅시다. 역사서에 따르면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도 교류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공민왕의 왕사로 추대되어 혼란한 고려 말의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혜를 보탰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중심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깨달음이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훗날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 수 없다라는 말로 전해지며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 보우 스님이 남긴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을사년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 예언이 2025년 예언과도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보우 스님은 2025년도 해당되는 을사년 한국의 국운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지도자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백성 모두가 밤길을 잃은 자와 같으리라. 큰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나 그 바람을 멈출 힘은 지도자의 결단과 백성들의 지혜로운 동참에 달렸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나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리라. 국운을 밝히는 길 또한 이 해에 함께 열릴 것이다. 이처럼 보우 스님은 2025년 을사년 국운이 지도자의 내면적인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백성들의 마음 역시 국운을 좌우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우 스님은 한 지도자의 영광과 몰락이 결국 백성들의 지지나 반발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보우 스님이 예언에서 말하는 큰 바람은 정치적 격변, 국제 정세의 변화, 혹은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직접 목도했고 공민왕 치세 때 일어난 혼란 역시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큰 바람이란 단지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나라 안팎의 커다란 도전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언에서 그는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국운을 밝히는 길 또한 이 해에 함께 열릴 것이다라고 덧붙여 희망의 가능성 또한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운명론적인 패배감이 아니라 스스로 운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적극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우 스님의 예언은 2025년 한국 국운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와 2025년 예언. 이번에는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민족을 구하고 동시에 불교의 중흥에 힘쓴 서산대사를 살펴봅시다. 서산대사는 승병을 조직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제자인 사명대사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산대사는 조선 불교가 민족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랐으며 그 의지와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남긴 예언 역시 을사년의 국운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람들은 1905년 을사늑약 때에도 이 예언을 상기했고 그 예언은 한 세기를 넘어서 2025년 예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2025년도 해당되는 을사년의 국운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리리라. 하나는 스스로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금 어둠에 잠기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이 등장한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길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서산대사는 깨달음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을사년은 단지 외세의 강함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도전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이니라. 백성들은 그 혼란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지도자는 강인하되 아울러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러움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고 강인함으로 외부의 파고를 막아내야 하리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외세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의해 무너질 것이니라. 서산대사가 말하는 2025년 예언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정이 대처를 제대로 못해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던 모습을 서산대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미래의 을사년에 대한 경고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산대사는 미래의 조선 혹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경계하며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결국 그의 2025년 한국 국군 예언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 시대의 함께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이는 보우 스님의 지도자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예언과도 맞물려 민심과 지도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국군이 밝아진다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통합과 2025년 국군. 이제 다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고려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천 스님은 왕족 출신이었지만 11세 때 스스로 출가를 택했고 교종과 선종 사이의 갈등을 통합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교학과 선을 겸비하는 천태종을 창설한 것은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송나라 유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혔고 고려의 경제와 민생 안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의천 스님이 남긴 2025년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의천 스님은 을사년의 운세를 가리키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을사년에 이르면 개인과 국가가 모두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라. 그 선택은 단지 한 해의 일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 수백 년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으리라.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나니 마음을 밝게 지닌 자가 많다면 나라의 운세는 흥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가 많다면 국군은 스스로 걸음을 멈추어 버릴 것이니라. 이어서 의천 스님은 더욱 구체적인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을사년에는 한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근본을 견고히 다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에 달려 있다. 지도자 혼자서 나라를 움직일 수 없다. 백성의 힘이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고 지도자의 결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등지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등불을 밝혀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의천 스님이 강조한 것은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아우르고 국제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던 그의 사상적 토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커다란 분열을 불러오고 그 분열이 외부의 침략이나 내후의 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지키면서도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중요한 것은 합일이여 모든 사람의 뜻이 모이는 것이다라고 외치던 의천 스님의 철학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세 가지 예언의 공통점과 2025년 한국 국군, 보우 스님, 서산대사 그리고 의천 스님이 남긴 2025년 예언을 종합해보면 세 스님 모두가 강조하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지도자의 올바른 깨달음과 백성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둘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입니다. 2025년 국군이 결코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적 과정이라는 말이 세 스님의 기록을 관통합니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고 서산대사는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역설했으며 의천 스님은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구절을 통해 모두가 깨어있어야 국군이 밝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2025년을 콕 집어 말하고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05년을 포함한 여러 을사년을 겪어오며 그 시기가 실제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예언들이 주는 상징성과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을 지닙니다. 또한 세 스님이 살았던 시기 모두가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종교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의 복잡한 외교와 공민왕의 내정개혁을 돕던 시기에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던 시기에 의천 스님은 고려 중기의 국방, 경제 문제를 고민하던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위기와 분열은 어떤 면에서는 2025년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혼란이 클수록 더욱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미리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스님의 예언을 하나로 묶어본 거대한 대화. 이제 상상으로 남아 세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한국 국군을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셋이 서로 다른 시기를 살았지만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세 스님의 사상을 합쳐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우 스님이 말합니다. 2025년 예언이란 결국 지도자와 백성이 얼마나 서로의 본질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네. 지도자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백성의 마음도 금세 떠나버릴 것이고 바람은 끝없이 세차게 불터이네. 그러나 깨달은 지도자와 지혜로운 백성이 함께한다면 그 바람은 오히려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설 동력이 될 수 있지. 서산대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바람이 곧 파도가 되어 밀려올 수도 있어. 2025년 국운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버릴 것이라. 나라가 분열에 빠지면 그 파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니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전쟁과 혼란을 겪었던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소? 의천 스님도 거들어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합일로 귀결되는 법이요. 2025년 예언은 운세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세가 바뀐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요.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백성도 지도자도 서로를 등지면 안 되고 모든 이가 불심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어야 국운이 밝아질 터이요. 이렇게 세 스님은 한 목소리로 스스로 깨어 있으라는 당부를 전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무작정 낙관하지도 말며 지금 내 마음과 주변을 함께 살피라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2025년 예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국운, 현실과 예언이 만나는 지점.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실제 2025년 한국 국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예언이란 대개 무의식에 잠재된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투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미신이라 여길 수만도 없습니다. 가령 정부나 지도자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내부 갈등 앞에서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2025년 예언은 깨달음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보우 스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결단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이 예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말한 깨어있는 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간다라는 문구는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함을 환기합니다. 개인적인 삶이지만 그 개인들의 삶이 모여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국운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나아가 의천 스님의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교훈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의존과 업보의 법칙을 통찰하게 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도 결국은 구성원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죠. 어떤 입장에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결정조차 모여서 커다란 역사의 물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2025년 국운은 곧 이런 집단적 의지와 행동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볼 때 과연 세 스님이 강조하는 2025년 예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흔들리고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역시 우리 손에 있다고 일깨웁니다. 그 열쇠란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 지도자의 깨달음, 그리고 백성들의 연대입니다. 세 스님의 예언을 한데 모으면 2025년 예언은 결코 운명론적 예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스님들은 입을 모아 국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신비롭게 꾸며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늘 이런 예언들이 유행했고 그 예언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기 위해서든 예언 속 메시지는 늘 간절함을 품고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예언과 2025년 국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기술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국내 정치와 사회 또한 다양한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흐름에서 2025년 한국 구구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질문에 새 스님은 한결같이 모든 것은 너희 손에 달렸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듯합니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의 내면, 서산대사는 깨어있는 의지, 의천 스님은 상호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말은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결국 같은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2025년 구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며 우리 모두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본질 아닐까요? 예언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동기가 되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방향을 잘못 읽으면 불필요한 공포나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새 스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지금의 분열을 넘어 서로를 믿고 깨달음을 나눠라라고 말할 뿐 절망으로 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운명론적이고 파멸적인 예언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제와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국내 정치도 이념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계속됩니다. 또한 빠른 기술 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 역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구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세라는 거대한 흐름은 사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모여 이룬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도자가 결단하고 제도가 마련되며 법과 정책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쯤이야라고 말하지만 보우, 서산, 의천 세 스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스님의 가르침과 예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스님들의 말씀이 수백 년 전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에 현대사회의 모든 세부 사정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이치, 국가의 운세가 흘러가는 방향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놀랄 만큼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첫째, 지도자든 일반 국민이든 깨어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소문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보를 걸러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내가 변화의 일부가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천 스님은 한 개인의 선택도 업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나 지역사회에서 작은 결정 하나하나, 정치 참여 같은 일에도 적극성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2025년 구군을 뒷받침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열보다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보우 스님은 혼란이 클수록 지도자의 깨달음과 백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입장이 다르다 해도 국가라는 큰 공동체의 틀 안에서 궁극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과 대화, 타협과 절충이 없으면 그 어떤 제도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스님 모두 예언의 말미에 밝은 길도 함께 열려 있다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구군도 흥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파멸적 예언과 달리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도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깨어있는 마음,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과거의 교훈에서 길을 찾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구군이 어떠할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새 스님이 하나같이 중요한 선택의 시기라고 예언한 이해가 어두운 그림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밝은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산대사가 그토록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승병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고 보우 스님이 정치적 혼란과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깨달음의 힘을 잃지 않으며 의천 스님이 교종, 선종의 분열을 아우르며 국가 경제의 활로를 찾았던 예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결코 변화 불가능한 벽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은 우리에게 기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 스님의 가르침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는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세 스님 모두 결과적으로는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5년 예언이라는 문구가 주는 신비함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잘 새기고 구군을 높일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예언이 스스로를 비추고 같이 손을 맞잡아 가자는 초대장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걸음을 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스님의 가르침이 맑은 차 한 잔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어 다가오는 2025년 구군에 대한 고민에 작게나마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보다 손을 맞잡는다면 새 스님의 말처럼 큰 바람과 깊은 물결도 새로운 기회와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도 의견으로 서로 나눠주신다면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 전통에서 무당은 미래를 내다보고 인간 세상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 무당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2025년 구군 예언과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무당은 현직 대통령의 운명과 다가오는 정치적 변화를 여러 차례 예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당의 예언을 그저 흥미거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속에서 무당은 신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신령을 모셔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인이 가진 예지력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이 무당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로 대통령의 운세를 들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가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구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무당은 2025년 예언과 연결된 구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당은 대통령의 운세가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월에서 3월까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열릴 것이다. 감춰져 있던 문제가 불거지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운세의 침몰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전에 마지막 시련이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시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주변의 압박과 불신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2025년 구군과 직결되는 중요한 전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운세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여러 언론과 사람들 사이에서 탄핵설이 거론될 만큼 정치적 소용돌이가 커지는 가운데 이 무당은 다시 한번 흥미로운 2025년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가? 대통령의 임기는 무사할 것인가? 이에 대해 무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운명은 다른 문을 열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결코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다. 조상과 정신적인 기운이 강력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불신과 의심을 퍼뜨릴 것이니 그 시기를 지나야 회복의 기운이 찾아온다. 이 고비가 3월 이후로 점차 풀려나갈 것이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큰 풍파에 휩싸이더라도 2025년 구군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일종의 회복과 반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무당은 2025년에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여러 차례 반복한 메시지에 따르면 2025년 미래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곧 한국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해를 의미한다. 얽히고 설킨 외교와 경제의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 기술과 문화가 한층 도약하여 아시아 전체가 놀랄 만한 혁신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때의 구군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그녀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남북 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올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여 분단 문제의 해소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점 예언이 우리의 이목을 더욱 끄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몽골의 영적 지도자였던 복득한이 남긴 한국에 대한 예언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복득한이 태어난 것은 19세기 후반 티베트의 산속이었습니다. 그가 몽골로 옮겨 불교의 지도자이자 나라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력한 상징성을 지녔던 셈입니다. 복득한의 여러 예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사람들은 몽골의 영적 지도자가 어째서 한반도의 운세나 국운에 관심을 가졌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한국에서 나타날 위대한 지도자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먼 훗날 이 땅이 아닌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날 것을 본다.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겪겠지만 그 끝에 비로소 수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나의 죽음 후 100년이 지난 뒤 뱀이 5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 시대를 이끌 존재는 한국에서 탄생한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뱀의 5번째 관문이라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뱀을 변화, 재생, 탈피의 상징으로 보는 티베트 불교적 혹은 동아시아적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무당이 말하는 2025년 예언과 복득한이 말한 뱀의 해가 겹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25년 을사년의 상징은 푸른 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유명 무당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대통령의 극심한 시련과 이후의 반전을 통해 국가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반면 복득한의 예언에서도 위대한 지도자가 고난을 겪은 뒤 등장한다는 흐름이 강조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나온 두 예언이 한반도에 커다란 시련이 닥친 뒤 이를 극복해낼 존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묘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 새벽이 온다. 어둠에서 배신과 불신을 겪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야 새로운 빛이 열린다. 나는 이미 그 빛이 곧 다가옴을 감지한다. 복득한 역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뱀은 허물을 벗고 날카로운 눈을 뜨며 새 생명을 얻는다. 나는 한국이 바로 그 길을 걷는 장면을 보았다. 두 인물은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니면서도 고난에서 시작된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끕니다. 또한 나라 전체가 맞이하는 변혁기가 결국 한 지도자를 통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메시지를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대통령과 한국의 운세를 풀어 설명하며 여러 차례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월에서 3월은 분노와 배신이 소용돌이치는 시기다.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통령이 무던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 뒤에는 바람이 방향을 바꿀 것이며 다시 사람들의 시선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버티지 못하면 그 앞에 놓인 국운 또한 흔들릴 수 있다. 복득한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반도는 2개의 머리를 가진 용처럼 스스로를 갈라놓았다. 그러나 그 용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세상의 방향이 바뀐다. 국운이라는 것은 한때 지는 해 같다가도 어느 순간 빛을 되찾는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가 잊고 있었던 거대한 잠재력을 되살리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무당 역시 2025년 국운을 언급할 때 남북 관계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복득한의 예언은 과거의 기록 속에 남아있고 무당의 예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체감 속에서 이어집니다. 결국 두 예언이 한반도의 미래, 운세 그리고 2025년 예언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를 암시하는 데 있어 놀랄 만큼 비슷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당은 대통령이 맞닥뜨릴 시련을 세밀하게 묘사해 왔습니다. 주변에서 무수한 공격이 이어지고 내부에서도 반목이 커질 것이며 한순간 모든 지지와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시련은 운세의 흐름상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혼란에만 집중하지만 그 문 뒤에는 더 큰 변혁이 기다린다. 2025년 국운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대통령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무너질 듯 보이나 끝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대목은 복득한이 말했던 뱀이 허물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복득한의 예언 속에서도 한국이 극심한 분열과 배신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고 그 뒤에야 비로소 지도자가 참된 의미의 권위를 되찾아 나라를 앞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복득한은 한반도를 직접 밟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언젠가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본 것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훗날 한국이 배출해낼 수많은 지도자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예언이 가리키는 존재가 이미 이 시대에 나타났으며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득하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인물이 한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가 다시 한 인물을 완성한다. 이것이 곧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한국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그 인물이 평범해 보이는 옷을 걸치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겪는 시험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 결코 쉬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어둠이 짙어지면 곧 빛이 오는 법이다. 문제는 어둠의 질에 겁먹고 스스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깊은 나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잉태한다. 두 예언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무당은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미 큰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그 시험은 2025년 국운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 봤습니다. 복득한도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고난 속에서 재탄생한다고 말했지요. 무당이 예언한 그의 특징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간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 지도자는 온갖 조롱과 의심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자만이 새로운 길을 열고 운세를 뒤바꿀 힘을 얻는다. 무당은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끝을 본 줄 알았으나 그때마다 한국은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대통령이 현재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 크게 시험받고 있으며 한시적으로는 지지율과 신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쉽게 무너질 사주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무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오랜 세월 무당으로 살아오며 조상과 신령이 내게 보여준 것일 뿐이다. 이를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다. 다만 2025년 예언이 가져올 파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것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국운을 뒤흔들 큰 바람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정말로 2025년 국운이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까? 복득한과 유명 무당이 말하는 2025년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까? 대답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무당은 향후 한반도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복득한도 두 머리를 가진 용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분단 국가인 한국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되며 2025년 미래에는 이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방향으로 국운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국운이 완전히 도약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두 예언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이든 한국 유명 무당의 2025년 예언이든 결국 시간만이 그 진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무당은 대통령의 운세가 어려운 겨울을 지나 새봄에 이르러 바뀐다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급했고 복득한은 뱀의 5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시점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각각의 말이 가리키는 구체적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정점을 2025년 국운이라는 시기로 보는 견해는 일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언의 내용을 기억해 두고 실제 역사가 어떤 길을 걷는지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2025년 미래가 열리는 문턱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예언이 만나 만들어낼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역사적 장면이 펼쳐질지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언들을 보고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